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학과 이혜리입니다. 이제 좀 있으면 개학이잖아요. 그래서 사학과에서 제가 살아남았던 방법 몇 가지를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약간 뭐랄까 이쯤 나이 되면은 그냥 학부 때 얘기 풀고 싶어도 풀 데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그냥 좀 줄줄 대고 싶어서 좀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, 불편한 부분이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저 꼰대 새끼 신났구나, 신났어요,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사학과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, 또 그 중에는 이제 사학과를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,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걸 궁금할 거예요. 사학과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까, 어떻게 하면은 성적을 좀 잘 맞을 수 있을까,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, 일단 제가 느껴봤을 때 개명대 기준이니까 절대적으로 이렇다 이런 건 아닌데, 잘 외우는 사람들이 보통 성적을 잘 맞아요. 네, 암기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성적을 잘 맞는데,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고등학교 때랑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조금은 다릅니다. 외우는 내용이 좀 다르죠. 그 고등학교 때는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였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챕터별로 나눠져 있고 그냥 순서대로 쭉 외우면 그만인데, 이제 대학교에서는 그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. 고대사 따로 가르치고, 고려사 있고, 조선사 있고, 한국 근대사가 있고, 또 이제 서양사도 있고 동양사도 있고 이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통사적으로 가르친다기보다는 어떤 한 분야에 집중돼서 가르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민족운동사라는 걸 들었었어요. 한국민족운동사라는 걸 들었었는데, 개항기부터 시작을 해서 일제강점기 말기까지의 한국 독립운동을 좀 다룬 그런 과목이었는데, 거기서는 고등학교 때랑은 약간 내용이 좀 달라요. 왜 그 독립운동가들이 탄생을 했는지,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사상이 무엇이었는지, 그 사상의 기초가 되는 그 사료들, 그 자료들은 무엇인지, 이런 거를 다 훑는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이제 무호독립선언이랑 기미독립선언이 있는데, 그 중에서 무호독립선언이 좀 중요하다. 근데 그게 어떤 바탕으로 이루어졌냐, 이게 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선언서를 통해서 이게 형성이 됐다. 그러면 그 대동단결 선언서의 내용은 무엇이냐,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서 무호독립선언까지 이어지냐, 기미독립선언까지의 그 연관성은 무엇이냐,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, 강의 내내. 이걸 이제 다 냅다 외우는 게, 사실 냅다 외워가지고 외웠던 걸 다 그냥 풀어서 적는 게 사실 성적 맞기엔 제일 좋죠. 그리고 사실 그게 왕도적인 방법이긴 하고, 다만 그 이제 외우는 방식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시간 흐름을 기초로 해서 어떤 연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, 어떤 연도에 이 단체가 있었고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했다, 그 고등학교 때는 그런 식으로 외웠다면, 대학교 때 수업은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무엇인지, 그리고 그 자료에서 이제 연계돼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, 그럼 왜 그 사건이 이 자료랑 연계돼 있는지를, 그걸 외워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.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, 이 자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, 이런 거를 교수님이 말하는 대로 외워서 적어야 된다는 거죠. 외우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한 경향이 있는데, 제가 느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더라고요. 하나는 그냥 진짜 교수님이 말한 거 전부 다 외워버려가지고 그 외운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쓰는 거. 나머지 하나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그 요소 하나만 골라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적고,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구조를 갖춰서 그 교수님이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그걸 이제 쓰는 거. 교수님 말한 거를 토대로 해서 내 생각을 풀어내는 거. 그렇게 나뉘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 저는 후자였어요. 왜냐면은 제가 외우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.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걸 정말 못하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이제 제 생각도 드러내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후자로 했는데, 저 사학과 수업 관련해서는 성적이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. 아무리 못해봤자 한 B+, 보통은 이제 A0가 나오고 좀 잘하면 A+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. 완전히 외우는 애들은,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애들은 답안지가 한
못해도 2장이 되고 이제 진짜 빡세게 쓴 애들은 4장까지 쓰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2장을 절대 안 남겼어요. 앞뒤로 1장 무조건 그렇게만 썼었는데 그래도 성적이 되게 꽤 괜찮게 잘 나오더라고요. 아예 압도적으로 그냥 양으로 찍어 누르는 애들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크긴 하겠지만 그게 솔직히 가성비가 제일 잘 나오는 행동이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역사학에 진짜 관심 있는 애들은 후자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. 왜냐면은 역사학이란 거는 결국에는 어떤 교수나 교사가 전해준 내용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남들한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, 내 나름대로의 관점과 내 나름대로의 논리, 그리고 논리 구조를 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은 중요하다, 왜 중요한가를 좀 설명해주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어차피 석사 과정에서도 왜 이게 중요한가, 왜 이걸 연구하는가, 이 과제가 왜 필요한가, 뭐 이런 거를 좀 제시하는 걸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 달달 외워서 수업 내용을 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답안지에 적기보다는 그냥 그 수업 내용 들은 걸 바탕으로 나름대로 그 좀 논리 정연하게 그 논리를 다듬어서 내 생각을 풀어내는 연습, 그게 앞으로 이제 역사학을 하면서 그 학교를 나갈 사람들에게는 그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그랬기 때문에 딸딸 외우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. 오히려 공부할 때는 이제 공부의 기본을 다지는 데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, 뒷받침이 완전히 잘 된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논의한다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자기 생각을 전개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. 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끄집어내 가지고 말하는 게 좀 더 쉬우니까요. 그래서 사학과에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을 푸는 거고, 그 생각을 풀기 위해서 또 뒷받침돼야 될 거는 그 자기 생각을 푸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들을 많이 일단 외워놓고 습득을 하는 것,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사학과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칠 때 이제 응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나름대로 이제 드러낸다, 이런 식으로 사학과 수업을 대하시면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본 없이 그냥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횡설수설하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사학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사학과 들어간 지 이제 1년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이 좀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역시 이런 얘기들은 남들 앞에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줄줄 떠드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진짜 됐으면 좋겠고, 이제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학과 이희일이었습니다.